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대선 후보별로 모임을 만들며 지지세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당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을 대선판에 불러들이기 위한 사전 조직의 성격이 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한적한 섬마을을 중심으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0주 이상만 재배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수 경도 관광개발과 관련해 미래에셋 측과 시민단체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개발 계획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직도 잇따라 출범하며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의 지지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세를 얻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의 지지 모임인 전남 민주평화광장이 다음 주 여수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상임대표는 여수 갑 지역구의 주철현 의원이 맡았습니다. 주 의원은 이 지사를 지지하게 된 이유로 강한 개혁 의지와 실천력 그리고 확장성을 꼽았습니다. 최근 여수와 순천을 잇따라 방문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조만간 광주 전남 지역 지지 세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는 여수 을 지역구의 김회재 의원이 정 전 총리의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확장성과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 전 총리를 가장 적합한 대선 후보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순천에서 신복지 전남 포럼 출범식을 갖고 자신의 국정 철학과 전남의 미래 비전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의 김승남 의원은 호남의 상징성을 가진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냐며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마다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다양한 지지 구도가 형성되는 게 오히려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지역구로 둔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은 시도 의원들을 포함해 주변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뒤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지 아직은 불투명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목표로 정당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성 지지층이 주축을 이루지만 내년 지방선거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함께 자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대전, 부산시당 등에 이어서 전국에서 10번째 창당대회입니다. 창당의 주축은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약칭 윤사모. 창당의 목적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입니다. 저희는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지도자로 가신다 하면은 그 부분을 뜻을 지원을 해줄 각오로 지금 다들 뭉쳐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을 대선판에 불러들이기 위한 사전 조직의 성격이 강하지만 윤 전 총장과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순수한 저희 시민들 또 민초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님하고는 전혀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성 정치인들도 창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당은 구청장 도정 경험이 있는 유재신, 양희령 두 전직 시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도 참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 맞지만 창당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함께 자유당이 창당한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이 손을 잡을지 또 함께 세력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가 불과 석 달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당 후보들의 운명이 연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민주당 정서와 안철수 바람을 타고 국민의당이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2016년 총선 때처럼 말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지역과의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래에셋과 시민단체, 경자청, 여수시 관계자들이 첫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도 레지던스 건축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미래에셋 측은 오늘 여수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됐던 레지던스 건설과 경도 개발 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만남이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현안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소통을 시작하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류인 양귀비 개화 시기를 맞아 경찰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적한 섬 마을을 중심으로 올해만 벌써 16명이 적발됐는데요. 의학적인 효능도 없는 양귀비 무심코 재배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섬마을, 주택 앞마당에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입니다. 집 뒤 텃밭 한편, 돌담 옆, 상추밭. 해경 단속반이 마을을 구석구석 살피며 숨겨진 양귀비를 찾아냅니다. 좀 자르네.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다 뽑아가시면 나 이러려고 왔어요. 양귀비 개화가 시작되는 5월을 맞아 해경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촌과 도서 지역 마을이 대상인데 여수해경은 올해만 벌써 16명을 적발했고 양귀비 370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해경이 단속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3명이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육지와 교류가 드문 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비상약으로 쓰겠다며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귀비가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는 일시적인 진통 억제 효과 외에는 의학적 효능은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차라리 가정용 상비약을 구비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에는 대개 폐기 처분하고 계도에 그치지만 50주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GS칼텍스가 한국가스공사와 액화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수소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GS칼텍스는 한국가스공사와 액화수소 생산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충전소 구축, 수소 추출 설비 구축 등 액화수소 사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충전소 설치 보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건설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상용 수소 충전소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 율촌 일산단에 2차전지 배터리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공장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오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경자청, 포스코 HY 클린메탈과 1,200억 원 규모의 배터리용 유가금속 추출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내년 말까지 율촌 일산단에 공장을 신설해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배터리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게 되며 2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전남 드래곤즈 18세 이하 팀이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유스 광양저철고는 오늘 제42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전북 현대모터스 유스 영생고와 맞서 1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18세 이하 팀은 지난 2015년 U18 챔피언십과 백운기 우승 이후 6년 만에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평 지역에서 지역 이름을 상호로 내세워 전국 명소가 된 카페가 있습니다. 딸기를 위주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작은 시골 지역에서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 읍내에 자리 잡은 카페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신축 건물에 점심시간이 되자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이곳 카페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는 딸기밭 케이크와 파르페 등 딸기를 이용한 것들. 프랑스 할머니 초코 케이크 등 친근한 이름의 메뉴도 손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시골에 뭐 그렇게 맛있게 수제 케이크를 하는 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오늘 아는 언니랑 함께 여기 왔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부드럽고 맛있네요. 먹과 맛을 동시에 잡은 이 같은 메뉴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로 입소문이 빠르게 번지면서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이 가게는 서울과 광주의 유명 백화점에 점포를 냈고 이곳을 필두로 한평에서만 30여 개의 카페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크게 또 성장해서 이렇게 한평에 주말이나 이럴 때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또 한평을 많이 알리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 하지만 카페의 시작은 미미하기만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평 읍내의 작은 점포에서 엄마와 딸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독학으로 제빵 기술을 익히고 메뉴를 개발했고 엄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며 작은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품은 없고 그냥 이대로 아이들이랑 같이. 한평의 작은 시골 읍내에서 이뤄낸 이 카페의 기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정성, SNS를 활용하면 장소는 더 이상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방 공무원 시험에 지원자가 크게 몰렸습니다. 전라남도는 1,516명을 선발하는 올해 제2회 8구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12,3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5일 치러지고 향후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의료원이나 인재개발원 등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행사인 아고라 순천 특별기획전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는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동호인 등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이용해 만든 그림 등 1,6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문화예술 시설을 지원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옛 고흥 평생교육관을 아동,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마을 내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양읍 오네뜨 행복마을학교, 매화 반딧불, 광영동 광영놀이터 등 4개소의 돌봄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극심한 환경 속에서 돌봄 공동체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전체 사업장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채용 절차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 사업장에 특정 규정만이라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접수한 300여 건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우범지역 CCTV와 가로등 설치, 체육시설 보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52건은 처리를 마쳤으며 도로 개설과 확장, 소규모 주차장 마련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199건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도시재생과 택지개발, 공원 조성 사업 등 많은 예산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44건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